여러분은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매일매일 자녀의 소원과 요구에만 맞추며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나이가 들면서 가족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모든 요구에 응하는 것과 배려하는 부모가 되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역할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며 점차 자녀의 기대에 의해 자신의 시간, 에너지, 심지어 재정적 안정까지 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안이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독립성, 존엄성,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온 삶을 희생하지 않고도 헌신적인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독립성을 되찾고 보호하는 6가지 필수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단순한 도우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재정적 자유를 유지하는 것까지, 이러한 실용적인 전략들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살면서 가족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나눌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기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많은 노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고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성인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모두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자신의 삶을 미루고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두르며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때입니다. 건강한 가족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자녀가 항상 여러분의 일정을 그들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책임을 관리하거나 그들의 이익에만 맞는 선택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나 불친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필요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 72살의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거의 매일 손주를 돌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빠르게 적응하여 대안을 찾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가족의 유대감을 해치지 않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과 웰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이끄는 것이지 그들의 필요를 끝없이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노력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상호 존중하는 의미 있는 사랑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적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많은 노부모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자녀의 재정적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퇴직 저축을 사용하거나 대출에 공동 서명하거나 때로는 사랑에서 때로는 의무감에서 큰 돈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한번 돈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퇴직은 여러분이 수십 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마침내 즐기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가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친절할 수 있지만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이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씨, 74살의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잘못된 재정적 선택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매번 아들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의 퇴직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돈을 주는 것을 멈추고 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처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들은 더 책임감 있게 성장했고 이 씨는 자신이 신중하게 모은 저축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자녀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때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그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의 재정적 웰빙을 위험에 빠뜨릴까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여러분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쌓은 것을 보호하고 죄책감에 휘둘려 평온을 희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2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3번째, 자신의 삶과 관심사를 유지하세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세계가 오로지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자녀의 심부름을 돕기 위해 개인적인 계획을 취소하거나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대신 손주를 돌보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꿈을 미루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그들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부모 이상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단순히 엄마나 아빠를 넘어서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으로 삶이 가득 차기 전 여러분은 자신의 꿈, 우정, 그리고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열정을 소홀히 하면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에너지와 기쁨을 소모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 선생님, 76살의 퇴직 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그림 그리기를 즐겼습니다. 딸이 아기를 낳은 후 그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점차 대부분의 시간을 손주 돌보기에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몇 달 동안 붓을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했을 때 박 선생님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기쁨을 소홀히 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취미를 다시 시작하자 그는 새로운 목적을 느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더 깊은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자녀를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지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나요? 노년기에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필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흥미롭고 충족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데서 옵니다.
취미, 여행, 새로운 것 배우기, 혹은 영감을 주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등 자신의 관심사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이 활기차고 참여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는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존성 대신 자립심을 가르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스스로 서는 힘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합니다. 이는 사랑의 보살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습관은 의도치 않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힘있게 하는 대신 그들이 필수적인 인생 교훈을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들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들의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나요? 자녀가 재정적 지원, 정서적 위안, 혹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위해 항상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들은 회복력을 키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은 점점 더 지치고 항상 주기만 하며 그들은 계속해서 받기만 할 것입니다. 최아버지, 70살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미 40대인 아들이 결코 스스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최아버지는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며 아들이 넘어질 때마다 그를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아버지가 마침내 물러나기로 결정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점차 스스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들은 그에게 책임감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들의 관계는 최아버지가 항상 구출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되면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언을 제공하는 것과 그들의 짐을 떠안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 이제 성인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좌절을 관리하고 결정을 내리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개입한다면 그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빼앗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통찰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의미 있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정서적 독립성을 확립하세요. 많은 노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행복을 자녀와 연결 짓습니다. 그들은 전화 통화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방문이 드물어질 때 상처받으며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는지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결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의존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됩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들이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는지, 혹은 그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실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일, 가족, 그리고 책임으로 가득 찬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유일한 정서적 충족의 원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씨, 73살의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아들이 방문을 취소하거나
전화를 잊을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감사받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의 관심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정 씨는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고 동호회에 가입하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자녀와의 관계도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행복을 위해 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로부터 정서적 독립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슬픔과 좌절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다른 사람의 관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제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생각, 여러분이 인생의 이 의미 있는 장을 맞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관대하게 주고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며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할 때입니다. 이것은 자녀와 거리를 두거나 가족의 책임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여러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과 충만함의 비결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되 그들의 하인이 되지 마세요. 가능할 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되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들을 위해 존재하되 절대 여러분의 건강이나 평온을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꿈, 필요, 그리고 욕망을 가진 사람이며 이러한 진실을 반영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논의한 6가지 포인트를 되새기며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은 주의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나요? 정서적 독립성을 보호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로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면 주로 자녀의 기대에 기반한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교훈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며 영감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감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가치 있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